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랜만에 폭락장이죠. 최근에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은 어안이 벙벙하실 거예요. 이게 뭔가 싶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괜히 오버해서 들어갔나 너무 무리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최근에 시작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아마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단순 하락이 늘 기회다 이런 식으로 늘 그냥 포장하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중동의 이 지정 확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원래 이어져 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해요. 근데 조금 그나마 색깔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트럼프가 그냥 뽑아가 버렸잖아요. 암살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와 그 최측근 그다음에 가족들까지 다 사살해 버렸죠. 그러니까 지정 확정 리스크라는 거 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평소 대비해서 수위나 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도 조금 더 높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달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근데 이제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 시점 딱 1분기 이 언저리일 때 현재 집권 중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미만이면은 중간 선거에서 의석수를 30석 이상 잃더라. 이런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40%면은 사실 지지율이 과반수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 이래저래 미국을 많이 바꿔오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자산 시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또 트럼프가 나쁘지 않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뭐라도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서도 여러 가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자국 우선주의부터 본인의 어떤 정책, 중국을 견제함 등등 다양한 모든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들이댄 것 같기는 한데 나쁘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나쁘진 않지만서도 이제 결국에 이란이 두드려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반박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도 다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천 봉쇄를 하지는 못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진짜 미국한테 더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한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두 개입을 하면서 실제로 몇 개의 선박을 폭파시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터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상 봉쇄인 거고 근데 완전 봉쇄, 원천 봉쇄는 거기다가 기뢰도 설치하고 폭탄도 설치하고 이런 거는 이제 미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다 폭발을 하고 또 때려 부시겠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이란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반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 장기화가 된다라는 거는 한국에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유의 70% 정도를 중동에서 수출을 하고 있고 중동에서 수출하는 그 기름들의 80% 정도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통과합니다. 그래서 너무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국가 비축유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도 진짜 길어야 2개월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도 석유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일단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유가는 그렇게 많이 튀진 않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WTI 유가는 71불 대 한 80불, 90불 넘어가면은 큰 문제가 될 텐데 일단 70불 대는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다시 튀는 바람에 1,480원 가깝게 또 바짝 붙어버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조금 과하게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니케이 마이너스 3%, 중국 증시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1%대인데 코스피가 무려 7%라는 폭락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6%대, 삼성전자가 지금도 빠지고 있는데 14% 가까이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하이닉스가 빠지는 거는 사실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삼성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쪽이 지금 수급을 블랙홀처럼 여태까지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하이닉스가 횡보라도 나타나면 반대편 너머에 HLB와 같은 바이오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하이닉스 주가가 쉬어주는 건 오히려 좋다. 근데 일단은 충격에 의한 급락이고 폭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같이 두드려 맞을 수밖에는 없다. 자, 근데 또 이제 오늘 같은 날에 HLB가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항상 기가 막히게 엇박자를 많이 타기는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엇박자를 탔죠.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거든요. 블랙록이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한 번 더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급등을 했을 때
블랙록이 SK 하이닉스에도 지분 신고가 5%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오늘 HLB 같은 경우에도 블랙록이 2대 주주로 등극이 됐고 목적은 그냥 단순 투자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HLB 그래서 오늘 분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중에 급등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께 문자를 좀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급락이 나와. 그럼 이것도 괜히 애매하게 대응을 드려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마감까지 가만히 있어보자 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마감 때 못 올라오길래 영상을 통해서 브리핑 드리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좀 잠깐 한 템포 물러서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HLB가 장중에 16%대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크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에요. 블랙록이 매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뭐 모든 거를 막 극단적으로 다 성공시킬 것 같고 다 잘 되니까 사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분 5% 그러면 뭔가 많은 것 같죠. 근데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했을 때 2경이 넘어요. 2경 775조 됩니다. 2경 770조 중에서 HLB의 지분의 5% 솔직히 말하면 그거 날려먹어도 블랙록 아무 티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그냥 소액으로 삥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진양곤 회장이 샀다, 블랙록이 샀다, 그냥 그런 것들은 단순 투자자들이 좀 샀다, 혹은 뭐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샀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들이 매수했다라는 거 가지고 절대적인 거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한 템포 물러서서 걸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매수했다라는 것이 뭔가 길을 터주는 역할은 할 수는 있을지라도 보장을 하진 않는다라는 거, 이거 꼭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폭락장에 그래도 몇몇 바이오 종목들이 선방을 하기는 했는데 2차전지도 오늘 어마어마하게 빠졌고요. 대부분의 섹터가 다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블랙록의 지분 신고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 선방했거든요. 시세를 지켜준 게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돌아와서 다시 추가적으로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잘 된 게 뭐냐? 수급의 선순환. 수급이 골고루 건강하게 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삼성하이닉스로 막 포모 수급까지 몰리고 이러면서 지저분하게 쏠림 현상이 좀 심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해소하려면 오늘과 같은 하락이 한 번씩 나타나 줘야 돼요. 그래야 신용도 무자비로 썼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 쓰면 골로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또 신용도 적당하게 쓸 수가 있고, 또 너무 오버했던 수급들이 한 번씩 정리정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건강하게 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쨌든 적어도 이번 주는 뉴스에 따라서 더 빠지거나 덜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지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기화도 쉽지가 않다. 그럼 트럼프 정책이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럴 거였으면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단순 미국과 이란 혹은 미국과 중동 간의 개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특히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도 너무나 큰 데미지를 주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장기전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유가가 지금 더 많이 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시세가 잠잠해지는 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다 많이 오르니까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못 샀죠.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막 폭락이 심한 종목들이 많을 텐데 뭐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 그런 폭락 당연한 거지. 코스피가 7% 빠졌는데 뭐 종목이 온전한 게 뭐 몇 개나 되겠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움직임인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튀어 오를 때 오히려 삼성은 오늘 15% 빠졌다고 해서 올라올 때 20%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20% 어떻게 올라와? 하루 만에 14%를 뺐는데 이거 다시 본전 가려면 20% 올라와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2배의 힘을 가지고 얘를 본전으로 찾아 올릴 바에는 어차피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뭐 지금도 수익 중일 텐데 그렇게 접근할 바에는 삼성으로 매도한 금액의 10분의 1이라든지 진짜 하다못해 5분의 1이라도 이 자금들을 반대편 너머에 있는 섹터에다가 매수를 해버리면 그쪽에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코스닥으로 가야죠. 그러면 또 바이오, 2차전지, 그쵸? 오늘 바이오는 그래도 일부 선방한 종목들이 많은데 2차전지 지금 하락한 거 진짜 많죠. 2차전지에서도 여러분들 침 흘리고 진짜 지금 매수해야 될 만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 같은 시장이 우리 정기반 회원님들도 이제 힘드니까 오늘 같은 폭락 오랜만에 겪으시고 또 처음 겪는 분들도 있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으실 텐데, 근데 제가 장중에도 정말 미친놈인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좋아야 되는 일이다. 여태까지 제가 브리핑 계속 드리지 않았냐. 삼성하이닉스 시세가 멈춰야 된다라는 거, 너무 오버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 조만간 조정이 한번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원래는 삼성 20만원, 하이닉스 100만원의 저항을 예상을 했었지만
오버슈팅이 좀 나왔었죠. 그럼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오버해서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너무 오버한 거는 불이 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니 지금 A 종목이 15% 빠지고 B 종목이 20% 빠졌잖아.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거시적인 이유 때문에 빠진 거는 그거 회복되면 다 튕겨 올라와요. 어차피 올라온다고. 그럼 올라올 때 빠르고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거 혹은 못 올라갈 거는 좀 정리를 하고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서 못 산다며요. 사라고 해도. 그럼 하락할 때 해야 되는데 왜 하락한 것도 너무 많이 빠지니까 못 하겠어요? 뭘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멘탈 챙기시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지금 바이오 2차전지 그동안 못 산 거 혹은 내가 그동안 잘못 들고 있었던 거 애매했던 거 다 일로 갈아타세요. 지금 갈아타시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 대표가 직접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누르시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바이오 2차전지 꼭 미리 신청해 두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파운드리 종목 있죠. 얘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삼성이 빠지니까 같이 빠지지.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오히려 매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3월 달에 받아보실 분들은 땡큐인 거죠. 이거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다 매수할 수 있으니까. 진짜 여러분들 멘탈 챙기세요. 지금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멘탈 흔들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거는 초보자고 하수예요. 위기를 기회로 잡는 게 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하락장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올라가면은 나도 줘 하지 마시고요. 3월달에 신청 아직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2월달에 하셨어도 3월달에 받으시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3월달에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월에 신청 한 번도 안 했다 하시는 분들 바이오 2차전지 세팅 하셔야 되잖아요.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필요한 섹터 먼저 선택을 해달라. 바이오가 필요한 건지 2차전지가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많이 들고 있냐에 따라서 우선적인 걸 저한테 꼭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먼저 보내드릴게요. 아마 지금 매수할 게 많아가지고 거의 동시에 다 보내드릴 것 같긴 한데 이번 주 아주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설레하셔야 되는 하락장인 겁니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너무 걱정하실 거 없고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빠르게 튕겨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세팅 다시 하셔라. 아시겠죠? 그거 지금 하고 안 하고가 3월달에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결정 지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일 아니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오랜만에 나타난 폭락장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이 빠지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잘 버티시고 무리해서 매도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오히려 잘 끌고 가면서 회복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머니코트 채널 구독도 지금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조만간 발송해드릴 바이오 2차전지 종목들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